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입니다. 내권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민주당은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서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기를 믿고 싶지만 이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국민은 없습니다. 앞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라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연내 신속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 신용만 하고 있을 뿐 실상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무리한 요구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무늬만 수용 입장을 내비쳤던 민주당이 진정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모렴치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특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에 주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친여 성향의 단체에 추천권을 맡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특검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뭉갰다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는 특검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방탄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또한 민특검과 민주당이 철저한 공생관계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며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등의 통일교, 민주당 연루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을 거라는 세간의 의혹마저 인정하는 격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주장대로 정교 유착이 위헌 그 자체라면 수사의 대상은 특정 정당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은폐 의혹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 후보를 정할 때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해놓고 민주당 하명 특검을 이용해 야당 탄압을 현실화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번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양보하고 공정한 특검으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에 나서게끔 해야 합니다. 대체 뭐가 그리 두렵길래 이토록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하루속히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가롭게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오는 3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특검 합의를 서둘지 않으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말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할 생각이 있다면 되지도 않은 조건으로 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언론 입틀막법,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민주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 법률입니다.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에 대한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언론과 유튜버 등에 대해 의도와
국적을 자의적으로 추정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액의 가증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 처벌의 위험을 먼저 떠안게 되는 구조로 언론의 자기 검열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법입니다. 권력자 비판은 이제 권리가 아니라 큰 용기와 막대한 비용 그리고 위법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운 선택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자들에게 입틀막 소송이라는 무기를 쥐어줬다는 점입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힘있고 돈 있는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제기하는 순간 비판 보도는 그 자체로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권력 감시는 위축되고 침묵만 강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들로 인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등 사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 절차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식 수정이 반복되며 졸속 입법 논란만 키웠습니다. 이미 언론은 거액의 소송과 악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까지 시행될 경우 권력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개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진보당 등 민주당 이중대들마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이 법안이 가진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언론 이틀막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권력 비판을 법으로 틀어막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법안의 공포를 막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진영을 초월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이 법을 공포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김정은의 핵 폭주에도 끝끝내 이재명 정부는 침묵 중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성탄절에 핵 잠수함을 꺼내들었습니다. 8,7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보복 핵 능력을 노골적으로 가시했습니다. 사실상 핵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2차 타격 능력을 노리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까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변입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의 외형과 진척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심 공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됐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외교 안보 라인 그 누구도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엇박자를 노출하고 정작 국민이 보고 싶은 안보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잠으로 판을 흔드는데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 때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허망한 개꿈 소리를 듣고도 끝없이 대화를 구걸하고 유화 측에만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대응 가속입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확장 억제와 원잠 건조를 포함한 해양 억제력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북러 군사 밀착 차단을 위해 외교 총력전에도 나서야 합니다. 안보 앞에서 침묵은 곧 방치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하십시오.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며 국민 불안을 키우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행동으로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가능한 지시의 힘자랑만, 책갈피 달러로 무능한 국정 운영만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1만 달러 이상 외화 밀반출 전수조사 지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회의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간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을 모아놓고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당초 주장대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학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싫다고 물었고, 이 사장이 즉답을 피하자 옆으로 세지 말고 물어본 걸 얘기하라며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책갈피 달러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2019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이 8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으로 밀반출했을 때 쓴 수법으로 이를 제대로 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참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누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책갈피 달러의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애당초 잘못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이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잘못된 지시로 현장의 혼선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리한 지시에 따른 무리한 이행은 결국 검색 시간 지연에 따른 공황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른 채 자리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지시만 툭툭 내던지는 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자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천하의 도둑놈 신보라며 기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실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분 아래 얕은 지식을 뽐내기 위해 공개적인 모욕 주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과 국가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강한 말이 아니라 준비된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히 자각하길 바랍니다.